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시간에서는 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에 대한 최근의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뉴올리언즈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 다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 내용이 이제 불법이라고 판결을 한 것으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카 프로그램이 다 끝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다카 소송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2021년도 7월 달에 텍사스주의 연방법원에서 텍사스 주정부를 비롯한 이 다카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심리가 열렸어요.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이 다카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행을 시작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을 한 그 행정명령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 이 수많은 이 전체 한 80만 명 정도나 되거든요. 80만 명 정도나 되는 청년들이 이 다카 프로그램을 또 통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추방도 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이걸 없애면은 큰 혼란이 온다라는 판단 때문에 다카는 불법이지만 현재 이미 다카 신분을 획득하고 있는 청년들은 갱신은 계속 허용하겠다. 다만 신규 신청서만 처리를 못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텍사스주에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민권센터나 저희가 소속된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 같은 이민자 권익단체들도 다카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텍사스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를 한 것이 뉴올리언즈의 연방 항소 법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전 커뮤니티 액션 그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때 저희들이 뉴올리언즈로 다 몰려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시위도 벌이고 상징적으로 이민자를 상징하는 그런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들을 모두 입고 또 종이로 나비 같은 걸 접어서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그리고 심리가 끝났을 때 거기다가 나비를 이제 두고 나오는 그런 상징적인 액션도 취하고 이 연방 항소 법원에서 제대로 된 다카를 불법화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왔는데요. 그 결과가 지난 4일날 연방 항소 법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은 반 정도의 환영이에요. 이게 불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판결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냥 뉴스만 보고 어떻게 판결을 정확하게 내린 거냐면요. 하급 법원, 텍사스주 연방 법원에서 내린 다카는 불법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다카 프로그램이 80만 명 이상의 이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불법인 거는 동의는 하되 불법이니까 당장 모두 스탑시키겠다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다시 텍사스주로 보내서 텍사스주의 연방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본래 저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연방법무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재판에 임하면서 저희들이 택했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다시 텍사스주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텍사스주 법원에서 이걸 심리를 하고 판결을 내려면은 또 거의 뭐 반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다카 청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만들든가 길을 찾자.
그게 이제 저희 이민자 권익 옹호 세력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그래서 현재도 분명한 것은 이미 다카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갱신 신청을 2년마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하고 승인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신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청서는 접수시킬 수 있지만 처리가 안 돼요. 그냥 이제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 텍사스 연방 법원의 판결 결과나 요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갱신은 할 수 있고 신규 신청서만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다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일단 이거는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젊은이들한테 취업 허가랑 추방유예 신분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총 80만 명 정도가 이거에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다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인만 5만 명에 달아요. 5만 명에. 그런데 이 한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청을 안 해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한 한인들은 9천여 명 정도입니다. 9천여 명. 그럼 그래도 그 적지 않은 숫자이죠. 전체 뭐 한인들 숫자로 비교해 볼 때 거의 뭐 50명 중에 1명은 이거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나라 출신국들이랑 비교해 볼 때 이 뭐 멕시코나 뭐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같은 중남미 국가들 신청한 사람들 다음으로 5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커뮤니티 중에서는 한인 다카 신청자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시안들 중에서는. 그 총 승인 건수는 모두 한 296만 정도 되는데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리노이, 뉴욕 이런 순으로 이제 숫자가 많고요. 뉴욕도 한 13만 7,3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뉴저지도 7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주별로 따질 때 한 9번째로 됩니다. 근데 이 다카 청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카 청년들이 지금 현재 연간 연방 세금으로 내는 돈이 거의 62억 달러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도 33억 달러. 그리고 이 다카 청년들의 소비력을 따지면 거의 253억 달러에 지금 달하는 걸로 추산되고요. 이 다카 청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도 한 6만 8천여 개 되고 연간 모기지로만도 7억 6천만 달러를 내고 있어요. 이런 이 미국 사회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다카 청년들이 이 중에서 2만 명이 교육자입니다. 3만 4천여 명이 의료업종에 종사하고요. 10만 명은 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식품 관련 업종에서 종사를 해요. 이게 왜 요 사람들을 따로 저희들이 따지느냐? 팬데믹 기간 중에 이 필수 업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필수 업종.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카가 불법이 돼서 모두 추방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미국 일자리에, 이 미국의 그 기본적인 업종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한 영향. 그렇기 때문에 법원들도 심지어는 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쉽게 중단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같은 내용의 다카 프로그램을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발표한 행정명령에 지금 법적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발표를 했어요. 새로 다카 규정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 이제 되돌려진 텍사스주 연방법원으로 되돌려진 심리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을 놓고 새롭게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꼼수를 쓴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다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민권센터와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지금 텍사스주로도 갈 계획입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또 심리를 할 때 저희들이 또 가서 저희들 목소리를 높이고
방청석을 모두 채우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다카 청년들 자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80만 명은 그래도 다카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신규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다카 자격이 안 돼서 젊은이들 중에도 다카 자격이 안 되는 그 서른미비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7년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그 외에 모든 미국에 1100만 명의 지금 서른미비자들이 있는데 이 1100만 명 서른미비자 모두에게 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카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연방의회에 레지스트리 법안이라는 게 올라가 있습니다.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를 하면 자동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서른미비자들을 허용해 주자라는 지금 법안이 상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야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자기 책상에, 바이든 대통령 책상에 오면 반드시 사인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언젠가는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다카 보호와 1100만 서른미비자 모두의 영주권 취득,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해서 저희 민권센터는 이제 또 텍사스주도 가고 연방의회도 계속해서 로비 활동 펼치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드린 다카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화돼서 다 취소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갱신 신청할 수 있고 신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특히나 이제 다카 그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불안해 하지 마시고 계속 싸워 나가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